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 이번 달까지 매달 부동산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주요한 이슈가 있었는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뽑아보고요. 이제 분양 관련된 얘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인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면 6월달에 예정된 분양단지들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미루어진다는 게 어떤 뜻을 내포하는 거냐면 지금 분양시장에 내놓으면 심리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대출 완화가 그래도 조금은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쯤에 뭔가 심리가 좀 풀릴 거다 싶어서 뭐 좀 노려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뒤로 밀어가지고 진행을 하자. 당장 한두 달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특히 민영개발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급속하기식은 대구 아파트 청약 열기 상반기 1순위 6.4대 1이었습니다. 자, 작년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17대 1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6대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광역시급들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한 자릿수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최소한 10대 1 정도는 되었었는데 우리 대구만 6대 1이니까 정말 전국에서 심리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줍줍에서는 웬만해서는 미달 상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놀랍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무순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도 이어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산의 청약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높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일이 있었죠. 대구는 계속해서 미달이 뜨고 있는 상황인데 경산 암양읍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4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 사실 경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심리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바로 규제 지역의 여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핵심 키워드는 분양의 양극화라는 거였습니다. 어디가 가장 똘똘할까가 가장 주된 것이다 보니까 조금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조금 넣기 그렇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배제하기 마련이었다라는 건데 앞으로 행동 요령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급할 필요가 없다. 웬만한 분양 단지들은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이제 분양받는 대신에 우리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식의 전략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좋은 소식이었죠. 트램 노선의 확정과 그리고 월배 차량 기지 이전과 같은 교통 사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월배 차량 기지 이전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전하기로 했고 그리고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문제였던 상황에서 동구 안심 차량 기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부지를 이용함과 동시에 한 20% 정도만 면적을 더 늘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동구 주민분들의 반발은 조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큰 반전이 없다면은 뭐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램 노선이 바로 서구로 지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전으로 가느냐, 두류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 서구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더 이상 무분별하게 혹은 무의미한 경쟁은 피한다, 혹은 시간 끌림은 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자,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류역이 환승역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서구 위쪽 평리동, 중리동의 교통 개선, 그리고 두류공원에 조금 더 확실한 랜드마크화, 그 밖에 신청사로 또 추가적으로 있겠다,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마지막 1호선 안지랑역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져다 놓고 보니까 이거 뭔가 좀 관광 코스로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지역적으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요즘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외지인 분들이 딱 기차를 타고 서대구에 내려서 트램을 타고 벚꽃 구경을 한다든지, 2월들은 놀러 간다든지, 마지막 저녁에는 안지랑에 가서 막창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봄쯤에 해가지고 이런 관광 코스가 활발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이제 집값 상승이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던 순환선인 4호선과의 연계를 생각해봐도 지금과 같은 노선이 조금 더 매끄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트램 노선부터 시작이 될 터이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조금 치중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크게 3가지 정도였는데 주제로만 따지면 한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런 청약 결과들을 꾸준하게 살핌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트램이었고요. 트램과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더 본격화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주요 단지들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어쨌든 6월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7월달에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 대출 관련된 이슈들이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DSR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부분이 완화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까지는 규제가 막 들어온 입장에서 앞으로는 무주택자들에게 규제가 갈수록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정말로 하기 좋은 시장이다, 매수자 우위 시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른 또 넘어가다가는 그때 해둘 걸이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7월 달에는 또 어떠한 소식이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